요즘 비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비염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콧물도 줄줄 흘리고 코도 막히고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시는데, 저도 비염 알러지 증상을 완벽하게 좋아졌고요. 재채기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나타나지 않게 되고 20년 앓던 비염도 싹 고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비염이 너무 심해서요, 정말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비염 환자분들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비염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한 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비염 환자가 아니라서 비염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는 잠깐 했었거든요.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하면 진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러지라는 것들이 비염과 함께 같이 오잖아요. 정말 너무 심할 때는 콧물도 줄줄 흘리고 코도 막히고 목도 너무 가렵고 눈도 가렵습니다. 진짜 심하면 이 목을 막 꺼내서 긁고 싶다는 생각 정도, 어떤 분은 막 눈을 긁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이 비염 알러지 인구로 보면은 특히 젊은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냥 거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시는데, 이 비염 알러지가 주겸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개선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비염 알러지, 코막힘, 주겸수로 관리하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면요, 20년 앓던 비염도 싹 고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염 인구가 정말 많고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꼽는다면요, 물론 뭐 비염의 원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아져서, 또 하나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꽃가루,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탈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비염 환자들 대부분을 만나보면 어릴 때부터 음료수, 물 대신 음료수를 많이 먹고 1리터짜리 아메리카노, 커피 이런 것들을 그냥 항상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죠. 비염은 사실 내부적인 우리 인체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충분히 많이 교정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비염이 왔을 때 많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코막힘, 또 콧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왜 생길까? 비염 증상 중에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 들여다보면요, 우리 코 안에는 섬모가 있어서요, 코털이라고 하죠. 다양한 섬모가 있어서 먼지도 걸러내고 세균도 걸러내고, 저절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오는 다양한 유해 물질들은 이 섬모가 잘 걸러내야 돼요. 근데 그게 코 속이 내부가 굉장히 촉촉해져서 섬모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 안이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섬모는 그냥 코 안에 싹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걸른 장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섬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먼지든 뭐든 세균이든 그냥 저절로 다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에요.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물을 끌고 다니는 물질인데, 콧물이 적당히 나와서 섬모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항상 비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적당히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왕창 물이 나오면서 콧물이 줄줄 흐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섬모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콧물이 줄줄 흘러서 그냥 그 유해 물질들을 밖으로 씻어내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코를 막히게 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는 산소는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걸른 장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탈수를 개선해주는 소금물 요법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수분이 점점 잘 채워지면서 코 속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섬모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양한 이물질들, 세균을 걸릴 수가 있게 되면서 더 이상 비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재채기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저절로 코 속에서 하는 역할들, 기능들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 해서 더 이상 비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소금물을 통해서 탈수를 개선해서 코 속의 수분 함량을 높음으로 해서 섬모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비염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탈수만 꾸준히 개선해 줄 수 있는 죽염수만 충분히 드셔도 얼마든지 증상 완화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비염 알러지 증상을 죽염물로 완벽하게 좋아졌고요. 또 제가 죽염수를 권한 분들도 비염 알러지가 정말 많이 개선된 사례가 많으니까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죽염수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 안에 스프레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비염 알러지가 있는 분들 중에 코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목도 불편한 분들 굉장히 많고 눈도 가려워서 막 불편한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통에다가 죽염을 희석해서 죽염수를 만드신 다음에 코 속, 목 안, 그리고 눈 이렇게 다 골고루 스프레이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한번 먹고 뿌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죽염수를 마실까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심장이나 신장 쪽에 질환이 없는 분이고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0.6% 정도, 즉 500ml에 3g 정도 타셔서요, 하루에 내가 마시는 물을 그냥 다 죽염수로 드셔주시면 좋아요. 약 1.5리터 이상, 2리터 정도 드시면 좋고, 내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셔, 그리고 정말 내가 물을 많이 안 마셨어, 그리고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했어, 이런 분들은 초반에는 죽염이나 물의 농도도 낮추고 마시는 물의 양도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드셔보시고요. 드셨을 때 혈압이나 두통 이런 것들이 없으시면 차츰차츰 늘려서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 왜냐면은 우리 몸이 밖으로 내보내는 물의 용량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를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탈수가 심하게 일어났던 분이라 나갈 물만큼 마시는 것보다는 차츰 내 몸속의 물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2리터 이상 마시면서 물의 용량을 차츰차츰 늘려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2리터로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리시면서 2.5리터, 가능하면 3리터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염수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비염을 관리하시려고 한다면요, 그럴 때는 0.6%보다는 1% 정도, 1리터에 10g 정도 그렇게 넣으셔서 희석을 해서 스프레이통에 담아 주시고요. 요렇게 코 속에 뿌릴 때는 요런 작은 스프레이통 요즘 다 땡땡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은 거는 이제 코 속용입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수시로 뿌리시면 좋아요. 요거 소개했더니 그날로 효과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았어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큰 통에 담아서 눈을 뜨시고 눈에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눈 가려우신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목 안에도 뿌려주시고 코 속에도 이렇게 큰 스프레이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크게도 하나 사용해 주시고, 또 공기 중에도 수시로 뿌려주시면은 코 속에 수분이 계속 촉촉하게 유지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작은 거 사셔가지고 코 안에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시면 비염 알러지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비염 알러지 증상 제일 심하거든요. 일어날 때, 기상할 때 한번 뿌려주시고 목 안에 뿌려주시면 아마 하루가 다르실 거고요. 2주 정도만 하셔도 매우 아마 증상이 완화될 겁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도 하시고 나머지는 코 세척기 있으시면 세척도 같이 해주시면 비염 알러지 증상 관리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도 몇 가지 댓글에 있는 질문들 한번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혜님입니다. 혈압이 높은데 소금물 따로 마셔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혜님, 혈압이 높아지는데 소금을 먹어서 과연 높아진 걸까요? 소금을 많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소금을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소금을 먹고 혈압이 높아지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인은 소금에 있지 않은데 왜 소금을 제한하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더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요즘은요, 소금 먹어서 혈압 높아진 사람 없고요. 실제로 소금의 섭취량과 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들이 많이 논문이 밝혀졌고요. 단기적으로 혈액순환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소금물을 드시고 혈액의 용량을 늘려서 심장의 압력을 높이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소금물이니까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셔주시면 혈압이 정상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경혜님, 혈압이 높으시니까 소금을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용량부터 차분히 천천히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먹는 라떼에 소금 넣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소금 넣어 먹어도 되나요가 아니라 소금 넣어서 같이 드셔야만 해요. 왜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우리 몸이 탈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에 쉬지 않고 우리 몸은 또 수분을 많이 사용하고 배출을 해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 추가로 물은 먹지 않지만 수분은 많이 배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진짜 탈수가 많이 일어나서 혈액이 굉장히 쫄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닝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나마 소금이라도 같이 추가해서 드시게 되면은 탈수가 된 상태에서 더 탈수가 일어나는 걸 그나마 방지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라떼 드실 때 소금 조금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커피 드실 수 있고, 가능하면 라떼 드시기 전에 소금물 먼저 드시고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금물 먹고 부종이 심해서 스탑했어요. 소금물 드시고 부종이 심한 분들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정말 소금을 안 드셨기 때문에 소금을 먹고 부종이 온 거예요. 즉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치가 너무 작아져 버린 거고, 내 몸에서는 사실 소금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 먹어라라는 사인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루 정도 쉬면 그 부종은 저절로 빠지고요. 어제 드셨던 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으로 차분히 늘려 나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금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륨의 비율이 높은 죽염과 같은 좋은 소금으로 바꾸시면 이러한 부종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부종이 심했다고 하는 거는 소금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내 몸에선 정말 소금을 안 먹어서 지금 먹은 소금을 이렇게 빼낼 수도 없구나, 내가 능력이 너무 작아져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차분히 소금을 섭취하시면서 얼마를 먹어도 부종이 안 생기는 몸으로 바꿔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인이라면 1600g 정도는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소금을 너무 안 드시고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소금 배출량 자체가 너무 퇴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걸 부정적인 사인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서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40g, 50g 먹어도 전혀 부종이 없으니까요. 소금 배출량은 고정값이 아니라 노력하면 늘어나고 훈련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좀 보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제 영상에 소금에 대한 궁금증, 또 두려운 점들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로 궁금증 많이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